안녕하세요. 힐링 찾아 산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 얼굴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뱃살이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티나는 게 뱃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땐 조금만 굶거나 걸으면 쏙 들어갔는데 이젠 먹는 양도 줄였는데 왜 뱃살이 더 늘어나지?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지만 잘못 먹고 과하게 먹으면 뱃살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오늘은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탄수화물이 왜 뱃살을 키우는지,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 뱃살을 줄이는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탄수화물 꼭 필요한데 왜 문제일까? 여러분,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밥, 고구마, 감자, 빵, 국수, 떡, 과일까지 다 탄수화물이죠. 이게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변해서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줍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만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안 먹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예전 농사짓던 시절에는 현미, 보리, 고구마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주로 먹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흰쌀밥, 흰빵, 라면, 과자, 케이크, 설탕 든 음료. 이런 가공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확 올리고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대한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은 필요하지만 잘못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거죠. 뱃살과 탄수화물의 관계는 뭐일까요? 뱃살이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호르몬 변화, 근육 감소, 운동 부족, 스트레스. 하지만 식습관에서 제일 큰 요인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해요. 특히 우리 뱃살, 즉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 같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서도 복부 비만은 전체 성인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즉, 탄수화물은 먹는 순간 에너지지만 남으면 곧바로 뱃살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란 무엇일까? 자, 그럼 중독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다. 빵, 과자, 라면만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게 꼭 땡긴다. 늦은 밤 야식으로 국수나 떡볶이가 생각난다.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HA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니코틴, 알코올과 비슷한 중독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또 먹고 싶다고 느끼는 건 그냥 입맛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폭식, 혈당 급등락, 인슐린, 과다 분비, 뱃살 증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신호. 내가 혹시 탄수화물 중독일까? 체크해보세요. 밥, 빵, 면이 없으면 식사가 허전하다. 하루라도 달달한 걸 안 먹으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과식 후에도 죄책감이 있지만 또 먹게 된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미 어느 정도 중독 신호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근육이 줄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곧바로 뱃살로 연결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흰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 대한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통곡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20%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먹기. 밥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집니다. 밥 달걀, 밥 생선, 밥 두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세 번째, 채소 먼저 먹기. 대한당뇨학회 실험에서도 채소, 그 다음은 단백질, 그 다음은 탄수화물 순으로 먹은 그룹이 혈당 상승이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물 자주 마시기. NIH 연구에 따르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고프다 싶을 때 물 한 잔 먼저 마셔보세요. 다섯 번째, 간식은 천천히 줄이기.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마세요. 과자 한 봉지에서 반 봉지, 그 다음은 과일 견과류로 대체. 여섯 번째, 규칙적인 식사. 아침을 걸으면 점심 저녁에 폭식합니다. 미국 당뇨협회 보고서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는 그룹이 비만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은 현미밥, 달걀, 시금치 나물. 점심은 보리밥, 생선구이, 된장국, 채소 반찬. 간식은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몇 개. 저녁은 두부 샐러드, 닭가슴살. 이런 식단이면 탄수화물은 줄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늘어나서 혈당도 안정되고 뱃살도 서서히 빠집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요. 걷기는 하루 30분 이상. 근력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밀기. 스트레칭은 아침, 저녁 10분씩. 대한스포츠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걷기 근력 운동을 함께 한 그룹이 걷기만 한 그룹보다 체지방 감소 효과가 2배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어서 며칠 줄였다가도 다시 땡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실패했네 하지 마시고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하면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WHO에서도 강조하듯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은 뱃살의 주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단백질 채소와 함께 먹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식사, 간식 줄이고 운동 병행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뱃살은 줄고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찾아 산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